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HMM 주가라든지 전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HMM 분석에 앞서서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분석에 앞서서 좀 시장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이고,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테마도 안 돼, 그리고 우량주도 안 돼, 정말로 애매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래도 좀 돌아와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좀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이 아무리 뭐 매수를 하고 뭘 해도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주포가 없는 껍데기 시장이니까 수익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은 물리기 딱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자체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은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이상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사고 다 파는 부분, 그리고 뭐 논외로 하더라도 코스피는 계속 팔기만 하다 보니까는 지수는 뭐 어찌어찌 뭐 버텨주는 거는 같은데, 확실히 애매하고 확실치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바로 뭐 당일에도 쭉쭉 밀려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도 조절 여러분들 안 하시면은 뭐 샀다 하면은 쭉 밀리고, 뭐 샀다 하면 쭉 밀리고, 이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무조건 해야 되고, 단타에 절대 목숨 거는 시장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에 계속해서 뭐 비중을 하고 뭐 어줍지 않은 걸로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분할 매수 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먹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한 논리로 싼 쪽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비싼 쪽은 팔아야 되는, 단순한 논리로 시장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단순한 논리라고 할지언정 이거를 엇박자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밍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싼 쪽을 분할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투자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줍지 않게 뭐 하시면은 단타 치다가는 확 물려버리고, 계속해서 남들은 뭐 안정적인 걸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물리고 또 물리고 하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도 뭐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더존비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차트적으로 편하잖아요. 지금 뭐 고점을 찍고 기간 조정에다가 가격 조정까지 깔끔하게 하고 쌍바닥도 찍고 들어 올리는, 근데 매출액도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찾아내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종목, 좋은 종목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재지 쪽 관련해서 단타로 붙겠다라고 하면은 어제 영상에서 재지 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결국에는 영상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젠백스 링크 이런 것들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되고, 클래시스 의료기기, 뭐 미용 의료기기기는 하지만 의료기기 이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은 여러분들 제발 보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VIP 방에서는 이런 거를 살 거니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원자재 관련해서 뭐 대창이라든지 이구산업 이런 것들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방향성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포트 자체를 굉장히 안정적인 것들로 싹 갈아 엎었어요. 왜냐? 크게 먹고 나올 거니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HM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뭐 어제 나왔던 부분인데, 전환사채 주식 전환할 거다라는, 자, 주식 전환할 거다라는 내용 자체가 있었는데, 기존에 HMM의 오래되신 주주분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산업은행의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가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뭐 실망 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심리가 뭐 좋지 못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뭐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좀 우리가 더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전환사채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CB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컨버티블 본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를 말하는데, 전환 사채의 방식은 이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A전자라는 기업을 이제 운영 중인데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연 이자 8%의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데, A전자가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려주는 돈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줄게요. 대신 이자율 자체를 뭐 6%나 뭐 5%로 아니면 4%로 좀 낮춰주세요 라고 좀 딜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자도 받고 후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주식 차익까지 생기는 건데, 반대로 주식이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낮은 이자로 좀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좋고, 채권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부채로 잡히던 금액이 자본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망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좀 실망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도 좀 같이 내려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페노션은 뭐 지금 뭐 장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승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대한해운도 뭐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조금 HMM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길게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로 여러분들 해운 쪽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300원에 뭐 KSS 해운 지금 박스권 뭐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한번 팔고 나오기는 했지만, 또 결국에는 길게 보면은 박스권이에요. 이런 해운 관련주들 그냥 묵묵하게 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좀 크게 불기둥 하나 보고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KSS 해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왜냐? 여기는 적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HMM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공매도를 볼게요. 뭐 오늘 거는 아직 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 어제까지를 봤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모르죠. 뭐 공매도는 뭐 제가 뭐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잔고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뭐 44,600원인데 44,000원 라인 자체를 좀 지지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고, 이게 만약에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4만원대 4만원 부근까지도 지금 밀릴 수도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밑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만원 위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4만원 부근에서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서 45,000원 안쪽까지는 좀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HMM 매각 인수자로 뭐 포스코나 아니면은 뭐 현대그룹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인수자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다만 HMM이 실적이 개선되고 업황 자체가 올해에는 좀 밝은 만큼 매각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전환사채 불안 요소를 좀 해소를 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빠졌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만약에 종목이 막 박살이 나고 안 좋은 종목에 있어서는 뭐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 시멘트랑 세종시 관련 좀 반등 테마, 주도 섹터 없는 테마 장세인데도 그래도 좀 버텨주는 거는 시멘트랑 이제 세종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고려시멘트나 뭐 한일시멘트, 결국에는 이 시멘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시멘트 쪽은 가격 인상은 어차피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따지고 보면 실적주랑 같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던 인프라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 설비, 그리고 관리, 이렇게 좀 다시 활기를 좀 띨 거라는 기대감 자체도 있고,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면은 원자재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철, 그리고 뭐 사료, 이쪽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스코 사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대형주 포스코 묵혀놓고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세종시 테마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롬파스타, 그리고 뭐 대주산업, 유라테크, 영보화학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종시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인데, 충청 대망론이라고 해서 충청도에서 지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뭐 필패의 원칙이 아직까지 뭐 깨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일자리 자체가, 그리고 지방 인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수만 명씩 수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은 더욱 위축되는 구도로 가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종시를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수 없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세종시에 뭐 윤석열 대선 캠프 꾸린다라는 의미도 이런 거에 좀 다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를 비하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세종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따로 프롬파스타라든지 대주산업, 유라테크, 영보화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오늘 7%대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천연가스 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 결국에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천연가스가 가면은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를 봐야 되는지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구리가 올라가면은 뭐 대창, 이구산업, 그 다음에 뭐 아연이 올라가면은 뭐를 봐야 되는지 우선적으로 1포인트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VIP방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렸고, 뭐 이렇게 옥수수나 뭐 사료가 간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항상 미리미리 제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제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뭐 서울가스 분명히 상승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죠.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도 3%대 상승이 나왔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안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위치에서 좀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왜? 이미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좀 덤벼야 되는지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1개월이 됐던 2개월이 됐던 시장의 큰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들 어디서 잡아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 주식 하시기에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